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의 회전수를 3분의 1배로 감소시키면 토크는 어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직류 직권 전동기에 있어서 이 회전수와 토크의 관계식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 이 직권 전동기 기준으로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 토크 기준으로 썼을 때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전기자 전류 제곱의 비례, 그리고 속도 제곱의 반비례. 맞나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회전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식을 가지고 바로 풀어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요따다가 일단 3분의 1배를 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회전수를 3분의 1배 감소시키면 토크는 9배 되더라. 다음으로 아래쪽에 22번째 문제입니다. 전기기계의 철심을 성층하는 가장 적절한 이유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왜 성층합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다루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죠. 간단히만 체크를 하면 규소 강판을 씁니다. 이거 왜 씁니까?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성층한 철심, 즉 성층 철심은 왜 씁니까? 이 친구는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 그쵸? 그럼 끝났네요. 여기 주어진 선지에서 고를 수 있는 답안은 4번 되겠더라. 그죠? 다음으로 23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직류 발전기 분류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보면 그림 봤을 때 얘는 전기자일 거고요. 그죠? 코일이 두 개나 있네요. 얘가 뭐겠습니까? 둘 다 계좌가 되겠죠. 실제 이처럼 계좌가 두 개씩 들어가 있는 것은 누가 되죠? 복권이 된다. 그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만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지금 여기에 있는 계좌는요, 전기자와 다이렉트로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이 계좌를 우리는 직권 계좌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계좌는 쭉 나가서 분기가 되는 경로에 있다. 그죠? 분기가 되어서 접속이 돼 있다. 그죠? 이세를 우리가 분권 계좌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면 얘는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권은 직권의 바깥쪽에서 접속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발전기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외 분권 복권 발전기라고 부릅니다. 즉 분권이 어디 있다고요? 직권의 외측에 있다고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분권과 직권도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우리가 분권에 대한 걸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전기자가 됩니다. 전기자.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좌가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자와 계좌가 어떻게 되더라? 병렬로 되더라. 얘가 뭐다? 분권이죠. 자, 직권 같은 경우에는 직렬로 접속이 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기자 시설해 주고요. 그리고 계좌를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뭐다? 직렬로 접속된 직권이 된다. 그래서 병렬과 직렬이 복합적으로 된 게 복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4번째 문제입니다.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중에서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축이 항상 주자속의 축과 수직이 되면서 자급편 왼쪽에 있는 주자속은 증가시키고요. 오른쪽에 있는 주자속은 감소시켜서 편자작용을 하는 전기자 반작용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
실제 이 부하 성분이 R 부하냐, L 부하냐, C 부하냐를 가지고 우리가 각기 다르게 이 전기자 반작용을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보통 시험에 많이 언급되는 것은 LC에 대한 거지요. 맞습니까? 저는 보통 발, 뒤, 감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발 뒤꿈치로 감자를 까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이런 말 했습니다. 발 뒤꿈치로 감자를 까자고요. 근데 우리 사람은 다리가 몇 개 있죠? 두 개가 있다. 그죠? 항상 조건은 두 개씩 변화합니다. 두 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쓸게. 두 개 변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쓰면, 얘는 뭐예요? 발전기죠. 그 다음에 뒤진 전류. 그 다음에 얘는 감자작용 아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시험 치러하는데 전기자 반작용 문제가 나왔더라. 근데, 주어진 조건이 발전기는 그대로네. 얘는 변화가 없네. 근데 조건에서 얘가 뒤진이 아니라 앞선으로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뭐랬죠? 조건은 두 개가 바뀐다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조건이 바뀐다면 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바뀌기 때문에 뒤에 것도 반대로 증자작용으로 된다. 그래서 항상 바뀌는 게 몇 개씩? 두 개씩이다. 이런 의미가 듭니다. 그럼 우리 몇 개만 더 해보면, 예를 들어 시험 치러 갔는데, 전동기에 대해서 뒤진 전류가 흘렀대요. 이때 전기자 반작용을 물었습니다. 그럼 끝났죠? 발전기에서 전동기가 조건이 바뀌었네. 뒤진에서 뒤진으로 조건이 안 바뀌었네. 항상 조건은 두 개씩 바뀐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반대로 증자가 되겠구나. 그렇죠. 자, 한 번 더. 전동기에서 앞선 전류가 흐른대요. 그럼 이때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럼 또 보겠습니다. 조건이 바뀌었어요. 조건이 바뀌었어요. 이미 두 개가 바뀌었네요. 그럼 얘는 조건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감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발디가 해놓고 조건은 두 개씩 바뀌더라.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 L과 C에 대해서 작용하는 이런 반작용을, 전기자 반작용을 묶어서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직축 반작용이다. 맞습니까? 직축 반작용이다. 자, 그 다음에 R 부하일 때 나타나는 전기자 반작용을 우리 일반적으로 교차 자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르게는 횡축 반작용이라고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살을 붙이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교차 자화작용을 다르게는 뭐라고도 말할 수 있느냐? 편자작용이야. 실제 교차 자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설명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뭐 이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뭐 왼쪽에 있는 주자수는 증가시키고 오른쪽에 있는 주자수는 감소시켜서 편차적으로 합니다. 이렇게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는 안 챙기지 않습니까? 그럼 딱 이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교차 자화작용은 다른 말로 뭐라 할 수 있다? 편자작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번씩 뭐 횡축이냐 직축이냐 이걸 가지고 장난도 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줍니다. 여기서 하는 게 더 나아가서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릴게요. 실제 많은 분들이 횡축 반작용과 직축 반작용, 얘들이 R에 대한 건지 LC에 대한 건지 또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R과 L과 C를 좌표 평면에 그릴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뭐 저는 임피던스 성분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 실수축을 R로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까? 얘가 실수축. 그 다음에 양의 허수축을 J, X, 음의 허수축을 마이너스 J의 X. 근데 이 리액턴스 관점에서는 플러스가 XL이고 마이너스가 XC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여기 있는 가로축을 뭐 다르게는 어떻게도 부를 수 있냐? 횡축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항은 어느 축에 있죠? 횡축에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R 부하일 때 나타나는 전기자 반작용은 횡축 반작용이 된다.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 이 방향에 대한 반작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단순히 L과 C만 따지자면, 자, L 쪽으로 또는 C 쪽으로 이 방향은 이 횡축에 대해서 어떤 관계로 표현됩니까? 직각관계로 표현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직각관계의 축에 대해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얘들을 묶어서 뭐란다? 직축 반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크게 혼동이 덜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지금은 편자작용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답은 교차 좌화작용이 되겠더라. 자, 이어서 아래쪽에 25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질문을 보면 동기 임피던스가 5옴인 두 대의 삼상 동기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에 100V의 전압 차이가 있다면 무효순환 전류는 어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 무효순환 전류의 공식을 한번 돌려보고 답측한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제 이 무효순환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발전기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말은 이 전류 입장에서는 두 발전기가 어떻게 접속된 거랑 같다? 직렬로 접속된 거랑 같다. 요거죠. 하는 김에 이렇게 합시다. 자, 예를 들어 여기 두 개의 동기 발전기가 병렬로 접속이 되어 있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부하의 전력을 공급한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환 전류 뭐다? 발전기 간에 빙글빙글 지들끼리 헤쳐먹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렇게 빙글 도는 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놈 다음에 이놈 순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순환줄 입장에서는 발전기가 어떻게 된 걸로 볼 수 있다? 직렬로 접된 걸로 볼 수가 있다. 그럼 잠시만요. 예를 들어 위에 발전기를 A 발전기, 아래 발전기를 B 발전기라 하면 이놈에 대한 임피던스가 있을 거고 이놈에 대한 임피던스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전류는 항상 전이차에서 흐르기 때문에 그럼 A에 대한 전이차는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전류는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의 관점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회로는 저보세요. 이놈과 이놈 지금 직렬 아닙니까? 그럼 합성해 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위에는 전압차. 그렇죠. 요 놈이 있더라. 주어진 전압차.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끝이죠. 이게 실제 이 무효순환 전류에 대한 공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넣겠습니다. 지금 보면 둘 다 5옴이에요. 그럼 여기도 5, 여기도 5가 되겠죠? 전압차는 100. 그럼 끝났네. 전류는 10A. 다음으로 26번째 보겠습니다. 자, 동기발전기의 공극이 넓을 때 설명을 잘못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제 이 동기기에 있어서 무언가 클 때, 무언가 작을 때의 특징, 혹은 이때 설명이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얘는 다 단락비와 관계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일단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체크를 하면 단락비가 큰 기기의 특징. 자,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동전 효율이 낮더라. 근데 나머지는 반대로 크더라. 쉽게 말해서 요즘에 여러분들 동전 많이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그렇죠? 주머니에 동전 짤랑짤랑 안 들고 다닌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동전의 효율이 떨어져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좀 편하시겠죠? 그럼 이때 동은 뭡니까? 동기 임피던스 내지 동기 리액턴스, 이런 동기 임피던스 관련 요소가 됩니다. 이때 저는요 전압 변동률도 되고요, 전기자 반작용도 되고요, 물론 전압 강화율 뭐 이런 것도 취급할 수 있죠. 자, 근데 효율은 이런 그대로 효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지금 보면 공극이 넓대요. 다르게 말하면 공극이 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극은 동전 효율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럼 얘는 나머지죠. 그렇죠. 여기 화살표가 빠졌네. 나머지는 크더라. 자, 그럼 보세요. 나머지가 클 때 기준. 그럼 동전 효율을 찾고 나머지는 크다. 자, 봅니다. 안정도 나머지 아닙니까? 큰 거 맞아요.
달라비, 동전 효율 포함 안 되는 나머지 아닙니까? 큰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여자 전류, 동전 효율에 포함 안 되는 거 나머지 아니겠습니까? 큰 거 맞아요. 근데 전압 변동. 자, 보세요. 나머지가 큰 거. 뭐 다르게 말하면 달라비가 큰 기계 아닙니까? 그럼 이때는 동전 효율은 작고요. 나머지가 크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전이 뭐다? 전압 변동률, 전압 변동. 그럼 얘는 큰 게 아니라 어때야 됩니까? 작아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뭐 시험 문제를 풀 때 동기계에 있어서 무언가 클 때 또는 작을 때 뭐 설명을 묻는다면 아, 이 문제는 요거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혹시나 해서 하나 더 언급을 드리는데 만약에 달라비가 큰 게 아니라 작은 기기로 주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화살표를 뒤집으면 되겠죠. 그죠? 자, 넘어가서 27번. 삼상동기기에 제동권선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뭡니까? 자, 우리가 제동권선 하면 딱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난조 방지. 그죠? 반대로 난조 방지하면 제동권선 써야 된다. 그죠? 답은 바로 4번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우리 맛있게 삼켜야 된다. 그죠?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28번 문제입니다. 삼상동기 전동기 자기동법, 다르게 자기기동법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선지를 보면 와, 이 뭔가 싶어해. 그죠? 특히나 우리가 뭐 자기 기동법, 다르게 자기동법 하면은 필요한 게 뭐예요? 제동권선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으로 실제 이놈을 기동할 때에는 기동 시에는 계좌권선에 고전압이 걸려서 전원이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놈을 단락시켜서 기동을 해요. 실제 우리가 뭐 자기기동법하면 대표적으로 챙기는 게 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무하다라는 느낌이 든다. 그죠? 그죠? 물론 얘가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다루지 않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이렇게 나왔었구나. 근데 굳이 자세히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일단 간단하게 뭐 답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 답은 1번이 됩니다. 지금 여기 주어진 선지를 보면 기동 토크를 적당한 값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변압기 탭에 의해 전격 자율 80% 정도로 좌우를 가해 기동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80%가 아니라 30에서 50%, 즉, 뭐, 편의상 40% 정도라고 쓰겠습니다. 요 정도 선에서 이 잡을 가해서 기동을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실제 뭐 요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굳이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어떻다? 참고적으로. 아시겠죠?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실제 괜히 저런 이상한 문제 때문에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그죠? 그죠? 자, 근데 여기 있는 29번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모르면 좀 곤란한 문제죠. 자, 보겠습니다. 변압기 원리는 어느 작용을 이용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변압기는 어떤 걸 씁니까? 전자, 유도, 작용, 이런 놈을 쓴다. 그지요? 그죠?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험 치러 갔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런 거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서 30번. 그림은 동기기의 위상 특성 곡선을 나타낸 것이더라. 아,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를 때 역류를 하고 물었습니다. 아, 이런 거 나올 때도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를 때. 그건 뭐예요? 자, 여기 곡선 기준에서는 요 지점, 여기 곡선에서는 요 지점, 여기 곡선에서는 요 지점을 말한다. 그죠? 지금 여기에 점선으로 연결된 이 지점이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를 때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때 역률은 얼마죠? 100%죠. 1이죠. 1. 퍼센테이지라면 100%. 그래서 답은 바로 1번 찍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31번입니다. 주파수가 50Hz 변압기의 철심 단면적은 60Hz 변압기 몇 배입니까? 단 기전의 크기는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 일단 기전력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변압기의 기전력 관계식을 한번 적어보면 4.44 F 파이
N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철심 단면적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자속 밀도 관계를 접목을 할 겁니다. 자속 밀도는 단면적분의 자속 아닙니까? 그러면 이를 토대로 우리는 자속은 BS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를 여기다가 접목을 하면 이 기전력 관계식은 4.44 F B S N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기전력은 크기가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때 주파수와 단면적은 어떤 관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반비례, 그죠? 보세요. 얘가 동일하다면 주파수가 커질 때는 초심의 단면적은 작아져야 될 거고요. 그쵸? 그래야 이 동일한 값이 유지가 될 거니까. 반대로 주파수가 작은 계통에서는 단면적이 커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반비례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그러면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파수가 50Hz인 변압기는 60Hz 기준에 단면적이 몇 배이어야 하냐고 물었어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50Hz 변압기는 60Hz에 비해서 주파수가 몇 배가 된다? 60분의 50배. 그렇죠. 물론 우리가 약분하면 6분의 5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파수는 지금 이런 관계를 갖습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필요한 철심의 단면적은 반비례 관계 아닙니까? 그럼 얘를 뒤집으면 되겠죠. 아, 5분의 6배가 되구나. 그렇죠. 다시 표현하면 6에다가 5를 나누면 이거 얼마입니까? 1.2죠. 1.2배가 되구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에 32번. 변압기 결선에서 YY 결선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 있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Y 결선에 대한 특징을 따져야 됩니다. 그죠? 우선적으로 수식 관계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요거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전압 관계. 자, Y 결선 같은 경우에는 선간 전압이 상 전압의 몇 배? 루트 3배. 그쵸? 그리고 위상 관계를 따지면 30도 앞서더라. 자, 두 번째 전류는 선전류나 상전류나 어떻습니까? 같아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Y 결선 하면은 중성점이 존재를 하지요. 그래서 중성점을 접지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절연도 용이하더라. 우리 이런 특징들을 떠올릴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주어진 선지를 가지고 답 골라봅시다. 자, 첫 번째 선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 크므로 고전압에 유리하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다. 그쵸? 세 번째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루트 3배 크다? 으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얘는 같잖아요. 그죠? 실제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루트 3배 큰 결선은 누굽니까? 델타 결선 아닙니까? 그렇죠. 4번 절연 용이하더라. 맞더라. 답은 3번. 자, 연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33번입니다. 유도 전동기의 Y델타 기동시의 기동 토크와 기동 전류는 전 전압 기동시의 몇 배가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요거는 실제 우리 시험에 정말 자주 언급이 되는 내용이다. 그죠? 자, 필요한 거 체크하고 답 바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Y델타 기동은요.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 쓰는 기동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기동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기동 전압은 여기 있는 전전압 기동 시에 몇 배가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 요놈보다 훨씬 중요한 게 두 번째죠. 기동 전류와 기동 토크. 자, Y델타 기동법을 쓰면은 이 처음에 기동할 때는 Y결선으로 기동을 한다. 그죠? 이로 인해서 기동 전압은 전전압 기동 시에 루트 3분의 1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기동 전류와 기동 토크는 둘 다 몇 배가 된다? 3분의 1배가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지금 기동 토크와 기동 전류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답은 3분의 1배. 3번 되겠더라.
자, 다음으로 34번입니다. 이종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있죠. 절연물, 종별, 최대 허용 온도 혹은 최고 허용 온도. 자, 일단 이렇게 들어갑시다. 우리가 이걸 위에서 여러 가지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뭐 Y 정도 있고요, A 정도 있고요, E 정도 있고, B 정도 있고, F 정도 있고, H 정도 있고, C 정도 있고. 아따, 암기하기 불편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암기하기가 불편해. 불편해. 욕 나오겠죠? 씨. 야이 불편해. 씨불.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솔직히 C종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쓰긴 썼지만, 자, 여기서 이제 각각에 대한 온도치, 최고형 온도치를 잡아야 되는데, 항상 제일 왼쪽이 작습니다. 오른쪽 갈수록 커져요. 그럼 시작은 몇 도부터 하느냐? 90도부터 합니다. 아시겠죠? 90도씩. 자, 일단 A종은 건너뛰고 E종으로 갑니다. 자, E종은 이렇게 들고 가세요. 90보다 큰데 E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120도. 자, B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B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죠. 얘를 떼서 쓰세요. 이거 13이 보이네요. 130도. 알겠죠? 자, F는, 자, 이놈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다. 그죠? 여러분들 숫자 5가 0으로 뭐야? 5다. 그죠? 그래서 얘가 5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155도. 자, H는요, 맨 앞에 있는 놈의 2배예요. 180. C는 180 초과. 근데 솔직히 요거는 굳이. 자,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됩니까? Y와 A의 평균값이 됩니다. 즉, 중간에 있는 값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얼마? 105도. 자, 그래서 아이고 암기하기 불편하다. 그죠? 그래서 야이 불편해. C. 이런 식으로 들고 가면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종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 아니겠습니까? 이종 하면은 120도죠. 답은 3번. 다음으로 35번입니다. 삼상유도 전동기의 동기 속도를 ns, 회전 속도를 n, 슬립을 s라고 할 때 2차 효율은 어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2차 효율에 관한 수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지요? 그죠? 자, 그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 전동기의 2차 측에 대한 효율, 2차 효율은 일단 첫 번째 대표적인 게 1-s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또 뭐가 있느냐? 2차 입력분의 출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속도분의 출력 속도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표현할 때는 여기다가 100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이 우리가 익히 알아야 되는 대표적인 2차율 관계식이 됩니다. 그럼 이를 토대로 지금 퍼센테이지로 물은 거기 때문에 답을 골라보면 답은 1번 되겠죠. 그렇죠? 동기속도분의 회전속도 곱하기 100 하면은 효율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서 4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 2차 효율을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S, 슬립을 가지고 표현할 때는 1-S, 요값에다가 100을 곱해야겠죠. 근데 얘는 반대에 틀린 겁니다. 체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36번 보겠습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회전자 권선에 2차 저항기를 삽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보세요. 2차 저항기기, 즉 2차 저항을 삽입을 했대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추가를 했다. 붙여줬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즉, 요 놈의 의미는요. 2차 저항값이 어떻게 됐다? 커졌다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지문을 보면 일단 기동 전류 감소가 보여요. 아이고, 답 끝났네요. 그렇죠. 자, 보세요. 2차 저항이 커지게 되면 실제 권선 유도 전동기는요, 비례추이 특성에 따라서 기동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기동 토크는 증가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연기를 하면 우리 토크 관계식 t는 뭐 0.975 n분의 p 요 관계식에 의거해서 자 기동 토크가 커지면 속도는 떨어지겠죠. 그렇죠. 토크가 커지면 속도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답은 기동 전류 감소가 되고요. 변화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실제 권선 유도 충동기는 비례추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차 장을 투입을 하면 그 내부 특성이 바뀌게 됩니다. 얘는 절대 답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기동 토크 감소 아니었죠. 우리가 체크한 것은 기동 토크 증가. 그리고 회전수는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감소. 이렇게 정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답은 몇 번? 2번. 다음으로 37번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답 바로 나오죠. 이런 거 나오면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동기 1차 공사에 있는 3개의 단자 중에 2개를 바꾸면 된다. 그쵸? 자, 일단 요 놈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실제 우리 시험에 요 문제에 대한 유형이 실질적으로는 한 3가지가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 자 보겠습니다. 회전 방향을 바꾼다 라는 것은 역회전 하겠다 이거랑 똑같은 맥락이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쓸게요. 역회전 원리. 실제 우리 시험에 언급될 수 있는 것은 제가 3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직류 전동기. 자, 직류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원리가 요 놈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타여자, 자여자, 뭐 포괄적으로 묶어서 말한다면 전기자, 계자, 중, 한 개의 극성을 변경하면 되더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는 비워놓고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삼상유도기. 자, 삼상유도기는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삼상 세선 중에 간단하게 쓰면 임의의 두 선을 서로 바꾸면 된다. 끝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단상유도기입니다. 물론 우리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출제된 이력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잡아놓으면 좀 좋겠죠. 자, 단상유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권선 또는 보조권선 혹은 다르게는 기동권선, 운전권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주권선과 보조권선을 적었는데 다르게는 기동권선과 운전권선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자, 어쨌든 이 2개의 권선 중에 한 개 극성을 바꾸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묶어서 보면 자, 직류 전동기나 단상 유도기는요 비슷해요. 2개 중에 한 개를 바꾸면 되죠. 얘도 2개 중에 한 개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묶어가지고 2개 중 한 개 개념이다. 삼상 유도기는 3개 중 몇 개? 2개. 3개 중 2개. 그렇죠. 그래서 2개 중 한 개냐, 3개 중 2개냐, 이런 기준으로 묶어 가시면 좀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얘들은 다 같이 정리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38번입니다. 슬립이 4%인 삼상 유도 전동기 2차 동선이 0.4kW일 때 회전자의 입력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회전자 이렇게 다 있으면 우리는 2차 측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회전자 입력은 2차 입력 아니겠습니까? 자, 이 유도 전동기 계산 문제에서 이런 게 있죠. 2차 측 요소에서 입력, 손실, 출력 3개 중에 2개 이상 언급이 되면 대부분 뭘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다? 출력비를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유도기에서 2차 측 입력, 손실, 출력 3개 중에 2개 이상이 주어진다면 그 문제는 높은 확률로 출력비를 가지고 다루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유도 전동기의 출력비 관계 또 올려봐야겠죠.
2차 입력 대 2차 손실 대 출력은 1대 S 대 1 마이너스 S가 된다.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지문에는 2차 동손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2차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언급이 된 거랑 같기 때문에 언급이 되지 않은 이놈은 없애고 시작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쓸 때는 대각으로 곱한 것들이 다 같더라. 그래서 쓰면은 S 곱하기 P2는 PC2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2차 입력을 구해야 될 거기 때문에 얘를 2차 입력 기준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넣으면 2차 동손 0.4, 슬립은 4%니까 0.04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0kW. 다음으로 39번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운전 중에 급속 정지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제동 방식. 자,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이 제동 방식에는 크게 따지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발전 제동, 그죠? 그 다음에 회생 제동, 그 다음에 역상 제동. 자, 이 중에서 급정지가 필요할 때 쓰는 거 누구죠? 역상 제동이다, 그죠? 이제는 급정지 시 쓰더라.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급정지 시에 역회전의 원리를 이용해서 제동을 하더라. 그렇죠. 그럼 나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발전 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요한 핵심만 따시면 이 발전 제동은 이 전동기를 발전기처럼 쓰면서 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때 발생된 전력을 어떻게 하면서 제동을 하더라? 고저항에서 열로 소비하면서 제동을 하더라. 이게 발전 제동의 핵심 문구가 되죠. 그러면서 회생 제동은 정지하는데 제동하는데 전력이 발생했네. 솔직히 그냥 날려먹기 아깝더라. 그래서 다시 쓰자. 이게 회생 제동이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합니까? 전원부로 되돌리더라. 자, 이렇게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어쨌든 우리가 답을 고르면 답은 4번이 되더라. 자, 다음으로 40번 보겠습니다. 교류 회로에서 양방향 첨호 및 소를 이용을 하고요. 위상제를 할 수 있는 소자는? 하고 물었어요. 자, 솔직히 우리가 배우는 범주 하에서 얘는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것도 체크합니다. 교류. 우리 교류하면 어떻게 표현하죠? AC라고 표현을 하죠. 맞습니까? 끝났습니다. 지문에서 AC, 주어진 선지에서 AC 주어진 거 골라보세요. 답은 1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AC가 들어간 뭐 다이악이나 트라이악 같은 경우에는 이 교류 전용입니다. 알겠죠? 교류 전용. 그래서 쉽게 이 AC가 교류 전용인 걸 의미를 하더라 생각을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류 전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교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개의 극성을 가져요. 맞습니까? 방향으로 하면은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 양방향을 갖더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C가 붙은 다이악이나 트라이악은 교류 전용 소자고 양방향 소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나오면 교류네, 양방향 있네, 그럼 끝났네. AC 들어간 거, 이거 맛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 41번부터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